안녕하십니까. 차세대통신혁신융합대학 사업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주민철입니다. 제가 오늘 사업단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1학기에 차세대통신혁신융합대학 사업단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광주광역시,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우리가 주관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 전남대학교, 울산과학대, 그 다음에 한국항공대학으로 이렇게 컨소시엄을 이루어가지고 저희가 양자보안 차세대 통신에 대해서 교육을 좀 잘 해보자라는 걸로 해서 이번에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실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차세대 통신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5G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5G 그 다음 5G 플러스라고 그러거든요. 또는 6G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빨리빨리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용자를 이제 뭐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꼭 굳이 통신이라는 어떤 뭐 데이터 전송을 어떻게 빨리 하느냐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뭐 AI나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 자율주행을 하려면 굉장히 통신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자공학의 모든 분야가 차세대 통신이라는 이걸로 사실은 뭐 커버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차세통신 혁신 인재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단 목표는 변화에 지연 없는 적응과 서로 소통하면서 폭넓은 사고와 경험을 통한 혁신 인재 양성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자공학에서 인재라고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교육과정을 이제 수준별로 저희가 제시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설계를 했는데, 뭐 뒤쪽에 나오겠지만은 크게 보시면은 뭐 초대역, 초공간, 그러니까 뭐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초지능, 그다음에 초실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엔지니어들을 양성해 보자라는 이제 취지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세대 통신 이제 학생들에게 저희가 지금 용합대학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나오는데, 교육과정이라는 게 이제 뭐 1학년 때 어떤 걸 들어야 되고 2학년 때 어떤 걸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교육과정인데, 저희가 총 62개의 이제 이 교육과정으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크게 보시면은 9개의 마이크로 디그리, 앞으로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말을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마이크로 디그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디그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학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공학 학사, 뭐 이렇게 전자공학 석사 이런 것들 디그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뭐 작은 디그리라는 거니까, 작은 학위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전자공학을 그 학위를 받으려면 굉장히 많은 과목들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는 그 마이크로라고 해서 조금만 들어도 이제 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디그리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 세 과목, 9학점인 세 과목 아니면은 뭐 12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네 과목 정도를 들으면은 디그리를 이제 부여를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해서 지금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은 기본이 세 가지, 그다음에 9학점짜리, 그다음에 심화 12학점짜리가 한 6개 정도로 해서 총 9개의 마이크로 디그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한번 보시죠. 그래서 기본 마이크로 디그리는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초급은 주로 2학년들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급은 3학년, 고급은 4학년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초급 마이크로 디그리, 뭐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 중에서 세 과목을 듣게 되면은 초급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만약에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중급 과목들 중에서 세 과목을 이수를 하면은 이게 중급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제 이수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게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이 고급 과목들 중에서 세 과목을 이수하면 고급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제 이수를 한 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나오는 들이 좀 약간 복잡하게 시작하는데, 이게 심화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 것들은 이제 그 과목만 들으면 되는데, 여기에는 뭐가 되냐면 세 과목에다가
이 종합설계군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합하면은 이제 9학점에다가 이제 3학점이 들어가니까 12학점이 되겠죠. 그래서 12학점을 이수를 했을 때 이제 부여되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이제 앞에서랑 그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지는 게 이제 연계 교과목들 뭐들이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이게 총 6개가 되는데 통신 신호 처리 마이크로 디그리, 자율주행 AI, 그 다음에 양자보안 통신, 그다음 통신 SOC, 통신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통신 신호 처리 마이크로 디그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통신공학, 디지털 통신, 그 다음에 IoT 플랫폼, 통신 시스템, 디지털 신호 처리,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신호 처리 요 6과목 중에서 3과목을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 설계군에서 한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통신 신호 처리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제 이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다른 게 아까 앞에서 말했던 초급, 중급, 고급이랑 다른 건 종합 설계를 반드시 추가로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더 어렵겠죠. 앞에 것보다는. 그래서 이게 좀 더 이제 좀 더 저희가 생각할 때 심화된 과정이라고 심화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은 노란색 중에서 3과목이랑 뭐 종합설계고 뭐 양자보안 통신은 여기서 보라색 중에서 3과목이랑 이제 뭐 종합설계군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그 통신 SOC도 마찬가지고 뭐 통신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 잘 앉아서 체크해 보시면은 이게 내가 어떤 과목들을 들으면은 이게 마이크로 디그리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마이크로 디그리를 만약에 이수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졸업 증명서에 이렇게 세부 전공이라고 해서 세부 전공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통신 SOC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제 부여받으면은 이수를 하게 되면은 통신 SOC 마이크로 디그리 이렇게 이제 찍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건 뭐 디지털 배지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것들도 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 참여 학생들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이제 혜택을 많이 주려고 그러는데 그 혜택을 주는데 뭐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등을 해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수제, 마일리지 점수제를 이제 저희가 이제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초급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제 뭐 자세히 통신 초급 마이크로 디그리 고학점이니까 뭐 몇 점, 그다음에 중급 마이크로 디그리에 몇 점, 고급 마이크로 디그리에 몇 점, 그다음에 심화 마이크로 디그리에는 또 몇 점 이렇게 점수를 다르게 배정을 해서 점수를 이제 이걸 이제 카운트해서 어떤 학생들한테는 뭐 예를 들어 장학금을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뭐 CS를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저기 뭐 노트북을 빌려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마이크로 디그리 요것들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자공학이니까 뭐 경진대 같은 데 나왔을 때 어떤 수상했을 때 이것도 또 이제 어떤 가중치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점수를 저희가 부여하려고 그러고 어떤 대회에 참가했느냐 그리고 어떤 대회에서 상을 받았느냐 그리고 어떤 상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카운트해서 저희가 이제 이 점수를 따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점수는 저희가 뭐 이걸 학생 여러분들에게는 공개할 수는 없고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카운트하는 그 기준을 이제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 하여튼 최대한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좀 뭐 고려를 해서 지금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직무 교육이라고 지금 여러분들 이미 여름 방학 때 한 5개 정도의 직무 교육이 있었는데 그런 교육들을 받을 때도 이제 저희가 점수를 분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직무 교육은 여 위에서 말씀드렸던 뭐 마이크로 디그리를 받는 것보다는 훨씬 점수가 낮겠죠. 이거는 뭐 그냥 사실 4, 5일 정도에 끝나는 거니까 한 학기에 뭐 3과목을 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노력도 많이 들리고 그래서 요것들이 되고 그래서 이거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하면 크게 보면 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장학금 지원, 그 다음에 이게 장학금 지원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첨단 교육 기자재, 그 다음에 국제박람회 참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장학금 지원은 저희가 크게 한 3억에서 한 3.5억 정도를 지금 장학금 총액수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 액수는 80만 원, 6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려고 하고 수혜 인원은 한 500명에서 한 800명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수하는 순간 거의 최소한의 어떤 그 장학금을 지급을 하려고 하니까 좀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언제 하느냐 하면은 마이크로 디그리가 끝난 이후에 학기 종료 후에 그리고 이제 마일리 점수가 확정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 장학금을 지원하려고 그러고 지급 기준은 뭐 마일리지 고득점자를 우대하는 거죠. 뭐 그다음에 각종 경진대 수상자도 좀 우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신청하려면 이제 신청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이걸 이제 정말 잘 했느냐, 정말 이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제 획득하는데 이수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냐, 그리고 설계 경진대회 같은 데를 많이 참가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카운트해서 차등으로 80만 원, 6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액수가 뭐 만약에 뭐 모자란다라고 하면 다른 저희가 사업비를 좀 더 투입할 생각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건 이수를 하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번은 사실 뭐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수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다 수혜를 입을 텐데 2번, 3번은 좀 약간 이거는 좀 힘듭니다. 좀 그래서 좀 이걸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좀 고득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교육기자재를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선지급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이건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제 뭐 한 12월 달 지나서 1월 달이나 2월 달 이때 지급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보시면은 노트북이 한 200만 원 상당을 한 100여 대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 아이패드도 뭐 아이패드 에어에 64기가 한 1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한 30여 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30여 명에게 이제 지급을 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수강 신청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마일리지 고득점자를 이제 우선을 해서 이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여 기간은 이제 6개월 동안 방학 때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내가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다음 학기에도 내가 마이크로 디그리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연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마련해 있으니까 뭐 사실 실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그 노트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디그리를 따라가는 그 이제 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많은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큰 혜택인 국제 박람회 여러분들 아마 CES라는 그 박람회를 아마 들어봤을 텐데 이게 1월 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전시 박람회거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개인 비용을 들여서 이게 CES에 가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한 400에서 한 500 정도를 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사업단 경비로 해서 한 10여 명 정도를 이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주로 여기는 주로 이제 경진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CS에 뭐 이게 참관하러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작품을 이제 전시하는 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이 뭔가 좀 경진대가 좀 각종 경진대 수상자를 우대를 하고 그다음에 물론 그 수상자 중에서도 다 뭐 같은 팀이 내가 뭐 대상을 받은 팀에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마일리지 고득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서 내가 어떤 마일리지도 쌓고 그다음에 뭐 경진대에도 이렇게 좀 많이 나가서 이렇게 좀 고득점을 받으면은 이 CS에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1, 2, 3번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다 사실은 기준은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마일리지 점수 결국 마일리지 점수라는 게 결국 디그리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뭐 나는 반드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이번 학기에 뭐 디그리 마이크로 디그리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중급 마이크로 디그리에다가 뭐 예를 들어 심화 마이크로 디그리 예를 들어 통신 신호 처리 마이크로 디그리 두 개를 해버리면 아마 제 생각에 굉장히 고득점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뭐 장학금 혜택이나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노트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CS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좀 이 학기를 설계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교과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교과 과정들이 대부분 다 우리 전자공학과의 교과 과정이랑 굉장히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좀 이게 다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실 뭐 생각해 보면은 이걸 피해서 가는 게 이 마이크로 디그리를 나는 하기 싫다. 라고 생각해서 이걸 피해 가려고 해도 그게 피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마이크로 디그리를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부여되는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이 혜택들도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를 하면서 설계 뭐 중요하잖아요. 요즘 취업하려면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면은
뭐 취업도 잘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할 뿐더러 이게 여러 가지 혜택들도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 정도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뭐 방학 때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뭐 참가를 안 해서 이제 거기에 나왔던 설명회 때 나왔던 질문들을 좀 저희가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디그리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은 뭐 우리 제도에서는 9 내지 12학점 주로 세 과목에서 네 과목 정도 학점을 뭐한 학기나 두 학기 정도에 집중 이수하면은 학사학위랑 별개로 미니 학위를 주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 디그리는 우리가 지금 2022학, 23년도 2학기에 수강하는 과목으로만 구성해서 이수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6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학기, 2학기를 합해서 이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 내가 어떤 과목들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아까 그 교육과정 그걸 펼쳐보시고 내가 어떤 과목들을 들었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2학기에 내가 여기에 한 과목이나 두 과목을 추가하면은 내가 이 마이크로 디그리를 완수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되면 그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선정을 하시면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어차피 1학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는 게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말씀드리면 하나의 교과목을 여러 개의 마이크로 디그리에 사용할 수 있나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통신공학, 제가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예입니다. 통신공학이라는 게 보면은 이게 중급 마이크로 디그리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통신 신호처리 마이크로 디그리에 들어있고, 이게 보시면은 이게 통신 SOC 마이크로 디그리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통신공학을 하나를 들으면은 여기 세 가지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통신공학을 만약에 들었으면은 중급 마이크로 디그리에 사용하든지, 또는 통신 신호처리 마이크로 디그리에 사용하든지 아니면 통신 SOC 마이크로 디그리에 사용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은 하나의 마이크로 디그리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은 졸업할 때까지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9개의 마이크로 디그리 중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더 이제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한 학생들이 너무 많이 받아가면 또 다른 학생들한테는 기회가 좀 없어지니까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최대치를 줄 생각인데 뭐 이번 학기는 전혀 걱정 없이 뭐 최대치에 만족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주면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받은 노트북은 졸업할 때까지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기마다 새로운 마이크로 디그리를 계속 이수한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졸업 시 휴학 시에는 반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S는 2024년 내년 1월 달에 올해만 한 번만 만약에 참가하고 뭐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 지속이 저희가 4년 동안 이제 이 사업을 지속할 건데 2027년도 2월 달까지 할 텐데 그동안 계속 이런 제도를 유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마 이게 1단계 사업인데 뭐 이게 잘 하면은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가고 하면은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뭐 많이 좀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S가 아닌 뭐 다른 MWC라고 또 유명한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그 전시회가 있는데 그런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드 CS만 가는 건 아니고 다른데 이제 뭐 갈 수 있으니까 좀 다른 것들도 이제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CS 참가를 위해서는 교회 경진대회 결과만 제출하면 돼요. 내가 어디 나가서 뭐 상을 받았는데 그 결과만 제출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결과만 보면은 우리 심사위원들이 그게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CS를 데려가는 이유는 사실은 뭐 그 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참관하러 가는 게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작품을 전시를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초에 있을 5개 대학 공동경진대회를 개최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참가해서 심사위원들이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동작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니까 좀 이렇게 고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게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걸 그냥 좀 더 집중적으로만 고려해서 들으면은 이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점수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설계 경진대회 같은 데 나와서 경진대회 나와서 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이제 좀 설계를 하면은 좋은 걸 이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학창 생활도 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제도이니까 이걸 좀 잘 이용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제 이름이 주민철이거든요. 주민철.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은 저한테 메일을 mcju 골뱅이하고 국민점.ac.kr인데 로 뭐 이메일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제 방이 미래관 414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와서 저한테 여쭤보시면은 제가 뭐 알고 있는 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여러분들 저희 사업단으로도 여러분들 교육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도를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들은 다시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